뉴스구. 치료용 재활 로봇은 희망이다, 기적이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극복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신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치료용 재활 로봇의 미래는 치료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환자들이 삶의 질 향상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기계공학부의 김종현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료용 재활 로봇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재활 로봇은 크게 보조용과 치료용 로봇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중 치료용 재활 로봇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세부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치료용 재활 로봇의 치료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치료용 재활 로봇의 대표적인 예를 통하여 그 분류를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치료용 재활 로봇의 미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치료용 재활 로봇의 치료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재활공학의 목적이 치료로 확장되는 데 어떤 것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뇌 가소성이었죠. 로봇을 통한 치료 원리 역시 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치료용 재활 로봇은 환자의 상하지를 움직여주게 되고요. 그럼 이 움직임에 의해 환자의 뇌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을 전문용어로 구심 자극, 어퍼런트 자극이라고 부르는데요. 상하지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센서에서 만들어지는 자극, 위치, 속도 등이 뇌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극에 의해서 뇌 가소성이 촉진되어 손상된 뇌 부위의 근처 뇌 영역이 그 움직임에 대한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래 뇌의 각 부위는 어떤 신체의 움직임 기능을 담당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뇌 가소성을 통해 이러한 규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뇌 가소성 촉진을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반복 움직임은 많은 양의 자극, 구심 자극 및 원심 자극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에 더하여 뇌에서부터 근육까지 내려오는 원심 자극과 이에 의해 발생되는 움직임으로부터의 비롯되는 구심 자극이 적절하게 동기화되면 가장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이에 관련된 이슈는 강의 후반부에 간단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치료용 재활 로봇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지게 됩니다. 아래 영상은 척추 손상 장애인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치료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의 적절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 2명 이상의 의료인이 전담하여 움직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뇌 가속성 촉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반복 훈련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훈련이 장시간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상이 되죠. 결국 로봇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움직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치료를 최대한 잘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로봇은 사람과 달리 지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치료의 양을 쉽게 늘릴 수 있고 필요한 노동력을 크게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장점을 10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결국 치료용 재활 로봇이 됩니다. 예로 이후의 영상으로도 보겠지만 이러한 기존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은 로봇을 통해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봇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했지요? 그렇다면 로봇이 제공해야 할 핵심 기능은 결국 무엇인가요? 환자에게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이겠죠? 로봇이 어떻게 환자 움직임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기준에서 보면 치료용 재활 로봇은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두 타입의 핵심적인 차이는 결국 환자와 로봇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있습니다. 말단 장치 타입 로봇은 다음 그림과 같이 로봇의 끝단과 환자의 상하지 끝단, 즉 손발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형태로 외골격 타입 로봇이 있는데요. 이는 그림과 같이 로봇을 착용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로봇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각 타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단 장치 타입은 치료를 위한 셋업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외골격 타입은 환자 상하지 각 관절에
세부적인 움직임까지도 모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용 재활 로봇을 영상을 통해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하지용 재활 치료 로봇인데요. 본 영상에 등장하는 로봇의 이름은 로코맷이라고 하고 스위스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영상에도 나타나지만 보행 기능이 상실된 환자에게 보행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로봇이고요. 체중 부하를 제공하면서 외골격 로봇을 착용하여 트레드밀 위를 걷게 만들어주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행 훈련을 시키기 위해 2명 이상의 치료사가 힘들게 진행해야 했던 것에 비해서 로봇이 편리하게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볼 수 있죠. 물론 로봇을 조종하기 위해 치료사 1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상지용 재활치료 로봇입니다. 이번에는 외산 로봇이 아니라 국산 로봇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H로보틱스라는 국내 회사에서 개발된 상지 재활 로봇 리블레스 플라나입니다. 영상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상지의 도달 움직임, 뻗기 움직임을 훈련시켜주는 로봇이고요. 그렇다면 이 로봇의 타입은 무엇일까요? 환자의 손과 로봇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로봇은 말단장치 타입 로봇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본 로봇을 개발하는 데에는 저도 일부 기여가 있었기에 더욱 애착이 가는 로봇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상지 하지용 재활치료 로봇들이 개발되었고 현재까지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많은 연구 및 임상시험을 거쳐 검증되고 임상으로의 보급이 시도되고 있죠. 근래에 치료용 재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재활 로봇 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물론 하지용 로봇에 한정되어 있고 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으로의 보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치료용 재활 로봇의 현재까지의 상황을 소개하였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치료용 재활 로봇의 미래입니다. 과연 상품성 측면에서 어떤 점이 더 개선되어야 하는지, 특히 임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 방향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 그리고 2번째는 치료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율성 하면 뭐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사를 하나 스크립했습니다. 기사에 보면 로봇의 한계점으로 어떤 것이 언급되어 있나요? 1:1 치료엔 기술력 한계, 치료사 도움, 모니터링 필요라고 나와 있죠. 결국 현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보통 기계와는 달리 로봇에게 기대하는 것은 높은 자율성이죠. 다시 말하면 로봇에게 다 맡길 수는 없고 치료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로봇에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현재 로봇의 자율성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율성은 근본적으로는 로봇다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자율성을 가지는 로봇은 로봇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측면이고요. 이러한 잣대는 실제 건강보험 수가에도 적용되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로봇은 수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제가 연구한 것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로봇이 환자의 움직임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있을 시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상지 재활 로봇으로 도달 운동 움직임 훈련을 수행할 때 환자는 몸통 움직임과 같은 이를 보상 운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움직임을 동반하여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보상 운동은 훈련에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기존 상지 재활 로봇은 이러한 보상 운동을 모니터링할 수가 없었고 이는 치료사의 몫이 결국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로봇 스스로가 환자의 보상 운동을 감지하고 이를 환자에게 피드백해 줄 수 있다면 로봇의 자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치료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방향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뇌 가속성 촉진을 위해서 기존의 구심 자극 위주의 로봇 훈련에서
원심 자극이 잘 동반될 수 있도록 하는 로봇 훈련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뇌로부터의 지령인 원심 자극은 결국 운동 의도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운동 의도를 통한 로봇의 구동이 단순 구동에 비하여 뇌 가속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로 운동 의도를 뇌파를 통해서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 로봇을 구동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고요. 저 또한 영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구를 통하여 비장애인 및 장애인 대상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전 학습 목표로 돌아가서 3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치료용 재활 로봇의 치료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로봇이 제공하는 운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극으로 뇌 가소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반복을 잘하고 지치지 않는 로봇의 특성을 10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예를 통해 그 분류를 이해할 수 있죠. 하지용 재활 로봇, 상지용 재활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환자와의 연결 방식 기준으로 외고교 타입 및 말단 장치 타입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세 번째, 미래 발전 방향을 이해할 수 있죠. 자율성 증대라는 방향, 그리고 치료 메커니즘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본 강의까지 해서 재활 로봇,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치료용 재활 로봇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짧은 강의였기는 했지만 재활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자들과 의료인들이 재활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w School.